존경하는 오인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부의 입장을 간략히 잠깐만 중단해주세요. 용인의 법률안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원님들 조용히. 의원님들 조용히 하시고. 그러면 이 청구인 측에 묻고 싶습니다. 정녕 본건 탄핵소추 의결서에 법무부 장관을 파면시킬 만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안 설명을 하는 국무위원에게 소리치고 삿대질하는 국회의원을 쳐다보았다는 것이 국회의 경시 태도입니까? 제안 설명이 끝나고 더 이상 질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인 투표가 시작된 상황에 있어간 것이 국회를 경시하였다는 것입니까? 어느 조항에 국무위원은 투표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정작 국회는 그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억 원이 넘는 국회 측 대리인 비용까지 국민들이 혈세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이 아니라 각하 결정으로 국회의 폭거에 제동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헌법재판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후 변론이었습니다. 오늘로 직무가 정지된 지 96일째인데요. 탄핵 소추된 지 이제 3개월 만에 첫 변론길이 잡혔는데 첫 변론길이 시작되자마자 1차 변론길로 종결이 됐습니다. 일단 크게 한번 볼게요. 최인정 변호사님. 최재 감사원장도 첫 한 번으로 변론길이 끝났고 한덕수 총리 마찬가지. 박성재 장관 마찬가지. 이걸로 어떤 커다란 흐름이 보이십니까? 헌재 직무유기 아닙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 이외에도 윤 대통령이 왜 12월 3일 날 비상기업을 했습니까? 토요일도 아니고 주중 목요일 날. 결국 그 다음 날 12월 4일 날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결의하려고 민주당이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이래서는 행정부가 마비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결정적으로 결심을 하게 된 계기였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어땠습니까? 8대 빵, 하루에 4대 빵, 그런 탄핵 결정이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오는데 예. 그런 일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무정부 상태로 만든 것이 누굽니까? 결국 이번에 탄핵과 관련되는 심판 권한이 남용된 것이 아닌가라고 했을 때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예. 헌법재판소 결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치적으로인 그 권한이 남용됐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서 기각했을 뿐인 거예요. 예. 실질적으로 그 맥락은 사실상 민주당이 탄핵에 관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다만 그것을 단정하지 못한다 이런 것인데 예. 이번에 어땠습니까? 한 번에 재판이 끝낸다? 저희 모든 어떤 사건에서도 한 번에 재판 끝나는 거 단순한 민사 사건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96일 만에 한 번에 변론을 끝냈다는 것은 쟁점이 없다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짧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송에서 코미디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현실이 더 코미디보다 더 코믹하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이미선 재판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탄핵소추단에 이거 째려봤다는 거 탄핵소추 사유입니까? 그런 걸 묻는 재판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히는 지난번 이제 변론 준비 기일이었고요. 답이 뭐였습니까? 그거는 탄핵소추 사유는 아니고 정상입니다. 그럼 왜 썼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인 자원이 남용되고 행정적인 돈이 혈세가 남용되는 것이 뻔히 보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서 또 탄핵하겠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이런 식으로 탄핵하면은 90일, 100일, 178일 미룰 것이 아니고 한 달 안에 결정 내야 된다는 그런 의무를 지우고 그에 대해서 기각이나 각하됐을 때에 그 직을 걸 수 있는 그 제도 개선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 변호사 논평은 모두 다 존중하고 다만 이게 최 변호사 말씀 중에 계엄은 너무나도 정당했다라고 누군가 듣기에 따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계엄도 문제고 민주당의 탄핵 폭주도 문제였고 계엄에 이런 이유가 있었는데 계엄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헌법재판소가 어쨌든 계엄의 윤 대통령 측이 계엄의 이유로 꼽았던 이런 것들을 차일피일 미룬 것 자체가 문제다. 제가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 약간은 좀 순화를 하겠습니다. 단 한 번으로 끝이 났고 이것마저도
100일 가까이 진행이 됐다. 뭐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직무정지 100일이 다 돼서인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정령 파면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냐? 국회는 법적 책임도 안 지고 헌재가 부디 제동을 걸어달라. 이 표현 박성재 법무부 장관 최후 본론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헌법재판소 법을 보면요. 탄핵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뭐 하던 사람입니까? 검사 출신이잖아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까지 하고 변호사 하다가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이 됐는데 제가 커리어를 찾아보니까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공판부장도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형사재판을 무지하게 많이 했다는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형사소송법이 준용되는 탄핵심리 절차가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느냐. 만약에 내 밑에 있는 검사가 형사소송을 공판을 저런 식으로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아예 그냥 고과를 그 1점도 안 줄 것이다. 예. 그런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재판하는 거 제가 본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 탄핵 심리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시키고자 하는 재판이 예. 아니 어떻게 11번 만에 결심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되고요. 예. 뭐 지금 인용이니 뭐 기각이니 탄핵이니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지만 예. 원칙대로 하면요. 제가 봤을 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는 변론 재개가 되는 것이 가장 맞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다소 황당하다면 황당할 수 있는 사유가 탄핵 소추에 포함된 거 아니냐? 뭐 야당 대표 노려봤다도 탄핵당하냐라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꽤 강하게 항변하고 반발하고 있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김진욱 대변인 국회 경시 아니 국회의원 하면서 본회의장 의결도 않고 박차고 나가는 국민은 처음 본다. 끝까지 있어야 되는 규정이 있냐? 물론 뭐 탄핵 소추 사안에 딱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국회 경시로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100일 가까이 직무정지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를 박 장관은 역설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만 가지고 탄핵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부분인 것이고요. 국무위원은 기본적으로 국회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또 국회에 나와서 그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을 대표해서 묻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국무위원은 최소한의 이 성실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이 된 건데 저도 뭐 태도만 가지고 만약에 탄핵을 소추했다면 그건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태도의 문제 그것은 탄핵 소추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어쨌든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나름 상당히 역할이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12.3 비상계엄을 하기 직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적인 충분한 조언을 대통령에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이 정말로 충분하게 이루어졌었는가 하는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12월 4일 날 비상계엄 바로 다음 날입니다. 삼청동 안가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 그리고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모여가지고 그냥 단순히 회포를 푸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과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확인할 만했고 그 부분에 대한 그 부분도 이 탄핵의 하나의 사유가 됐었다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아니 야당 대표 쳐다봤다가 어떻게 이게 탄핵 사유냐? 법무부 장관 직무정지 시킬 만한 이유냐? 반면에 국회 측 정청래 소추위원장은 아니 계엄을 목숨 걸고 막았냐 뭐 이런 취지 얘기를 오늘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박성재 장관의 탄핵안보다는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한 것 같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인데요. 국민들의 눈과 귀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탄핵을 인용함으로써 꼭 조속히 심판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부 장관 박성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이지만 온 국민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언제일지
그것이 가장 큰 관심사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국의 심정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어여삐 여기셔서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기일을 지정해 주실 것을 제가 간곡하게 요청드리고 호소드립니다. 이동환 기자님, 저 주장은 뭔지는 알겠는데 왜 박성재 법무부 장관 마지막이자 처음에 탄핵 변론기일 가서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탄핵 이 심판 과정에서 경중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 사건 자체가 다른 어떤 그 사건보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무겁기 때문에. 그런데 개별적으로 이 심판관들에게 연락해가지고 따로 만나서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아마도 온 국민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 과정, 그래서 이 과정에서 결국은 탄핵 심판을 하루라도 빨리 내려야 국민 불안도 해소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재판관님들을 만났을 때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예. 저는 박성재 이 장관의 탄핵 이 여부보다도 저 역시도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 여부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 지점에서 좀 더 힘을 주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막 비슷한 논리를 하면 갑자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할 때 기각시켜 주십시오라고 저 자리에서 얘기해도 그런 상관이 없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본인의 이제 주장이실 테고요. 예. 재판관에서 어쨌든 만났기 때문에 네. 따로 만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점을 10분 활용해서 의견 개진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현저히 부적절하다. 왜냐? 예. 증거를 신청하는데 그러면은 박성재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되는 걸 입증한다고 하면서 증거 신청하면 그 당연히 기각이죠. 한마디로 변론을 함에 있어서는 그 사건 알겠습니다. 쟁점과 예. 관련된 관련성 있는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왜 거기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현저히 부적절한 것이고요. 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헌법재판소에 대고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 헌법적 관점에서 도저히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행정부의 수장들한테 사퇴질할 권한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오히려 예. 행정부에 대한 존중하지 않는 것을 헌법적 관점에서 저는 용납할 수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 공히 들었는데 아마 정청래 법사위원장 머릿속에는 지금 박성재 장관 건보다 대통령 탄핵 여부가 더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제 정리하겠습니다.